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제가 안경을 써서 여러분들 조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상반기 여러분들과 같이 그 취준을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약간 무리했나 봅니다. 왼쪽 눈에 실핏줄이 약간 터져서 약간 좀 붉은 기운이 좀 세서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잘 조절해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볼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PT 면접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PT 면접,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사전 PT 두 가지와 그 다음에 당일 PT 한 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부분은 사전 PT의 정성형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알아볼 것은 사전 PT의 정량형과 당일 PT의 정량형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사전 PT 정성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PT 정성형, 자기소개해 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열정이나 끼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스펙이 아닌 여러분들의 어떤 정성적인 잠재력이라든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분출할 수 있는 그런 끼 같은 것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면접이었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참신하게, 신선하게, 그리고 미리 과제를 던져줬기 때문에 최대한 성의 있게 표현해내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미지를 활용해라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이즈는 일단 크게 들어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최소화시켜서 읽는 것에 집중하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 집중하게 만들어라 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도 최대한 단순하게 가고 그 다음에 강조되는 부분은 붉은색으로 처리해서 보는 사람이 강렬하게 딱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달력 부분이죠. 가장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할 자세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고 읽는 부분이죠. 절대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꼭 앞에 앉아 계신 면접관들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드렸더니 여러분들께서 또 제 카톡으로 많은 또 리뷰를 주셨어요. 난생 처음 듣는 강의였다. 그리고 이미지의 힘이 무엇인지 좀 알았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 PT라든지 PT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하우투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되게 기분 좋은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한테 PT 면접을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다른 분의 PT 강의를 좀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바가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하는 말은 나도 하겠다. 면접 팁 좀 봐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PT 면접은 이런 게 있고 여러분들 전달을 잘 하시고요. 표현은 어떻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방법론을 좀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오늘의 그 강의도 그렇게 좀 진행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좀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질문사항이 있으신 것들, PT 면접도 좋고요. 어떤 면접도 좋습니다. 아니면 취업에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제 취업 스피치, 카카오 친구,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여쭤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정형 혹은 안컴을 네이버 블로그에 치신 다음에 관련된 자료들을 습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중요한 사전과제 PT 두 번째 정량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과제 PT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자기소개에서는 참신함과 성의였어요. 그렇다면 사전과제 정량형 PT에서는 바로 성의입니다. 왜냐면요, 이 부분은 어떤 성의가 필요하냐면요, 내용의 성의가 필요하고요, 장식의 성의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의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과제들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라, 아니면 어떤 활동 방안을 수립해라, 즉 실제 현직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과제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줬어요. 아니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 볼 수도 있고 직접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즉 고퀄의 퀄리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 친구가 이 주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가, 그리고 아웃풋을 냈고 그 아웃풋을 어떻게 표현해냈는가, 그 성의를 본다라고 하는 게 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과제 PT의 포인트는요, 과연 이 친구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노력의 정도를 보려 할 것입니다. 바로 예상 문제, 기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2015년도 하반기에 실제 기출되었던 문제고요. 우리 아울렛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 아울렛이 입지가 가장 안 좋거든. 그럼 이렇게 안 좋은 입지를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과제였습니다. 진짜 이건 현직자, 실무자들이 진짜 고민하는 그런 방안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제가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 이 과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고민의 포인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과제에 대한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입지가 아닌 다른 요건들을 분명히 돼야 되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즉 내가 직접적으로 찾아가 보고 내가 조사해 보고 그리고 아니면 전문적인 신문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잡지를 통해서 얻은 그 결론, 그걸 내는 답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즉 100명이면 100명의 답이 거의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렇다면 뭘 볼까요? 바로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과정들. 그럼 당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추출해냈는가, 즉 how to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답변의 프로세싱을 한번 볼게요. 일단 입지 조건이 가장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니까 정답은 개선 방안을 내놔야 되겠죠. 그렇다면 개선 방안 뭐가 있을까요? 현재 사람들이 이 아울렛에 가지 않는 이유, 이 아울렛을 가기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정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찾아본 자료를 하나 찾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선진 사례를 한번 또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직접 소비자들,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신문 기사를 찾든가 아니면 해외엔 혹시 이런 사례가 없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먼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울렛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울렛을 간다면 거의 그곳에서 하루 종일 머무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최신식의 아울렛들도 어때요? 단순히 의류 매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급, 가장 핫한 레스토랑들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편의시설, 즉 이제는 단순한 아울렛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점점 놀이공원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즉 그러한 모습들로 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식당과 주차장의 이슈죠. 식당 부분은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요. 특이하게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 군데 어차피 이곳이 파주인데 파주의 땅이 넓으니까 옆에다가 차를 대놓고 걸어와야 되거든요.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날이 굉장히 덥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렇게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차장에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과연 현직자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안 거슬리게 어떻게 내가 한번 어필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시간에도 그랬지만 신문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의 위험에 어떻게 대처한다라고 하는 전략 방안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걸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였죠. 현실에서, 즉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수준에서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면 꼭 100% 돌아오는 질문은 뭐냐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비용은 얼마가 드는가? 실무자 관점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성 있는 답변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장 적절한 현실성 있는 답변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논문 검색으로 일단 구조를 완성했어요. 어떤 구조를 완성했냐면 사람들이 교회형 아울렛을 왜 방문하는지 그 사유 5가지를 일단 뽑아냈습니다. 그리고요. 신의 한 수를 뒀어요. 직접 무엇을 했냐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처음에 논의를 할 때는 그냥 논문을 뽑아서 야, 5가지 주제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적극적인 친구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저는 그럼 이 5가지 인사이트를 가지고 진짜 소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논문이 발표된 시점과 제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시점 차가 존재하니까 과연 그동안의 소비자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직접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설문지를 갖고 돌아다녔어요. 굉장히 대단했죠. 그리고 결국에 이 설문지에 있던 내용이 이 친구를 합격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전과제형 PT.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답을 만들어내는 한 장 한 장의 논리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논리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은 아울렛에 왜 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문을 통해서 아울렛에 가는 이유를 일단 찾아보는 겁니다. 아,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백화점이 아니라 마트가 아니라 아울렛을 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5가지 방문 이유를 뽑아냈고요. 그렇다면 이 이슈가 있잖아요. 야, 우리 아울렛은 입지가 가장 멀어. 그렇다면 실제 사람들이 아울렛을 방문하는 사유 중에 입지는 몇 위를 차지할까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내야 됩니까? 입지가 생각보다 중요하지가 않던데요. 입지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던데요. 사람들은 입지보다 더 중요한 요소 때문에 입지가 멀더라도 교회형 아울렛을 방문하려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브랜드와 기타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 기타 서비스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근기를 갖다가 붙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 근기의 자료는 바로 전문 자료와 아니면 이 친구가 직접적으로 돌렸던 설문지가 그거에 대한 근기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관점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입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입지는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들로 충분히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끌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런 대답이 나왔는지 아까 마찬가지로 전문 자료와 이 친구의 설문 자료 그걸 2가지로 바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이 사전과제, 정량형 과제에 대해서 질문, PT를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접관들은 그거에 대한 Q&A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Q&A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서 각각의 사항들을 배치하는 것이죠. 어떻게 배치하냐면 내가 답변하기 유리한 구조로, 그리고 면접관이라면 가장 관심 있어 할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다만 그 대답은 내가 설문조사를 통해서나 논문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답변을 은근히 깔아두는 것이죠. 그렇게 Q&A도 내 스스로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발로 뛴 내용들을 대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슬슬 흘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첫 번째 장입니다. 제목이죠. 입지 조건을 극복하고 집객 요인을 지금부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입지상 불리하다는 얘기는 일단 전제로 깔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불리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안 보이실 텐데요. 잘 그 3개사의 프리미엄 아울렛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해서 왼쪽에 보도자료를 넣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김포에 땡땡 그룹이 아울렛을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후발주자에 비해 불리한 입지 조건, 즉 지금 이 친구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위쪽에 있어요. 가장 위쪽에. 왜냐하면 가장 먼저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장 위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먼저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 회사가 바로 밑에다가, 즉 서울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왼쪽에서 봤던 이 기업이, 이 그룹이 또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김포 쪽에다 또 만들어놔서 김포에서 하나 끊어먹고 파주에서 하나 끊어먹으니까 사람들이 이곳이 잘 안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김포와 파주 지역에 프리미엄 아울렛 경쟁이 심화됐고 후발주자에 비해서 입지가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건이 이렇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멀어서 불리합니다라고 회사에서 내준 문제를 먼저 인정을 하는 그러한 단계의 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진짜 멀어서 불리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비자들은, 고객들은 왜 교회형 아울렛에 오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아울렛을 방문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 집단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즉 AHP 기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형 아울렛에 오는 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이 자료를 찾아내기 위해서 논문을 검색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얘기해 주는 것이죠. 전문가 집단은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중에 입지는 3번째 순위였고요. 서비스와 부대 시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오른쪽에는 이 친구가 직접 입지가 3위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오른쪽에는 이 친구가 직접 설문조사를 띈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137명을 직접 3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상품 브랜드와 부대 시설을 골랐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즉 한마디로 저는요 논문도 찾았고요 직접 설문조사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는 부분인 거죠. 제가 조사했더니 입지가 5위더라고요. 처음에 논문을 봤더니 입지가 3위였는데 실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입지가 5위예요. 무엇입니까? 방문 사유 순위가 달라요. 즉 소비자의 교회형 프리미엄 아울렛 방문 요인은요 입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이 친구가 직접 설문조사를 했던 그 내용, 상품 브랜드와 부대 시설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형 아울렛을 방문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단 중앙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배치해서 면접관들이 이런 표를 보기엔 사실 힘드니까 위쪽의 결론만 보고 입지가 아니라 브랜드와 부대 시설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결국에 어떻습니까? 결론이 뻔하잖아요. 하지만 뻔한 결론을 뻔하지 않게 전문가의 얘기를 하나 넣고요. 본인이 설문조사한 얘기를 하나 넣어가지고 얘기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요. 면접관들이 어차피 뻔한 내용이라 아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논문도 찾아봤구나. 저 친구는 저렇게 직접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야? 현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현장에 살아있는 목소리거든요. 사실 현업 담당자가 설문조사를 돌려서 여러분들은 왜 교회형 아울렛에 방문하십니까? 이런 거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실 대신해주면 되게 좋아하는데 현업의 입장에선 당연히 관심 가는 내용인 거죠. 153명이나 또 설문조사를 했다고, 137명이나 했다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주제를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입지가 아니라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장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린다면요. 입지가 아니라 브랜드와 부대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제안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키 테넌트를 유치하겠다.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존을 구성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 휴게실을 마련하겠다. 먼저 키 테넌트 유치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브랜드를 원할까? 사람들이 브랜드를 중요시 여긴다고 했잖아요. 즉 진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유 1위가 브랜드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물어봐야 될 게 사람들은 어떤 브랜드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핵심 변기 설문조사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실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지원한 그 기업 같은 경우에 연상되는 브랜드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폴로 랄프 로렌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바로 옆에 있는 파주에 있는 경쟁사에 물어봤더니 여기는 프라다라든지 멀버리라든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기네는 폴로고요. 경쟁사는 프라다래요. 이쪽은 폴로가 약간 대중적인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프라다라든지 멀버리는 약간 고급스러운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차이점을 일단 한번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이제 지원한 그 기업의 아울렛에 어떤 브랜드가 유치되었으면 합니까? 라고 고객한테 설문지를 돌렸더니 명품이요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키 테넌트가 부재하니까 명품 브랜드 입점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존재한다.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어느 브랜드를 원할까? 조금 더 설문조사가 137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면 한국 소비자들은 특히 여성 고객들은 어떤 브랜드를 원할까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의 튼튼함을 위해서 전문조사의 장을 한 장 더 넣습니다.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해서요. 2014년도 1월에 프리미엄 아울렛, 즉 프리미엄 아울렛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이런 브랜드들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를 오른쪽에 넣었습니다. 즉 본인만의 설문조사가 아니라 이런 전문적인 자료들까지 같이 배치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통분모로 구찌나 프라다나 버버리와 같은 이런 명품 브랜드를 키 테넌트로 유치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업 입장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야. 우리도 당연히 하고 싶겠지라고 하는 질문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뻔한 결론이라도 뻔하지 않게 대답하는 뻔뻔함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고객들은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우리가 구찌나 프라다 같은 그러한 명품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고객들의 머릿속에 인식 속에 폴로가 아닌 그것보다 더 상위의 제품이 우리 아울렛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까지 준비해 놓을 수 있으면 좋겠죠.
다음 두 번째 라이프스타일 존 구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금의 소비 트렌드는 어찌됐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비 트렌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라이프 스타일 시장 현황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시장 규모 분석을 먼저 했어요. 패션 비즈에서 나왔던 자료를 인용해서 해마다 성장하는 라이프 스타일 시장에 대한 먼저 표를 하나 제시를 하고요. 그 옆쪽에는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다면 왜 성장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힌 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있고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시장 이쪽으로 점점점 블루오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신문 기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식품에서 백화점들이나 마트라든지 또 이 아울렛에서 식품 매장을 만들어 놓는 건 하나라 그랬죠.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오게끔 만들어 놓는 게 식품 매장이에요. 그 다음 넥스트가 바로 리빙,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푸드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간 라이프 스타일 샵을 제안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장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각 아울렛들의 현황, 그렇다면 지금 각 아울렛은 라이프 스타일 매장이 전혀 없는 거야?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아울렛의 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옆에 있는 파주, 그다음에 그 왼쪽에는 그다음 옆쪽에는 김포에 새로 생긴 곳,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곳이 이 친구가 지원한 기업이거든요. 저는 이 표가 상당히 구성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몇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여러분들로 응용할 수 있으면 좀 응용하셔서요. 즉 왼쪽에 있는 두 곳은 어때요? 주방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표 굵기가 얇죠. 근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주방 쪽에 집중되어 있긴 한데 약간 넓습니다. 즉 이 부분은 뭐예요? 지금 이쪽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왜 잘하고 있는지 봤더니 JAJ라고 하는 해당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이 브랜드의 매출 현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즉 여기선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즉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를 보유한 여기 아울렛은 대표적으로 이걸 갖고 있다라고 하는 현황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요. 강점을 이제 언급해 주는 겁니다. 즉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뭐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잘하고 있으니까 강점을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 매장을 유치하자. 즉 상대적으로 부족해. 지금도 잘하고 있긴 한데 조금 더 보완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를 확장하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존을 이런 식으로 존을 구성하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의 카테고리를 일단 다양화하고 라이프 스타일 존을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한 건요. 약간 좀 시각화했다는 거예요. 즉 카테고리 다양화하자, 라이프 스타일 존 구성하자.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너무 단순한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좀 면접관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시각화한 면을 저는 좀 약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고요. 실질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존까지 구성했다라고 하는 걸 봐서 이 친구가 진짜 우리 매장에 와서 도면까지 보면서 하나하나 좀 점검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좀 디테일하게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안은요. 고객 휴게실을 마련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덟 번째는 최대한 돈을 안 들여야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최대한 돈을 안 들이고 각 아울렛의 현황을 보고 돈을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다른 경쟁사에 있는 고객 휴게실 현황을 이렇게 표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낸 김포점에 새로 생긴 곳도 이렇게 그 표를 구성해가지고 각각의 휴게 공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정말 디테일의 정수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디에 몇 군데 있습니다라고 단순히 숫자로도 그냥 표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도표화시켜서 그림화시켜가지고 보는 사람이 저기는 저쪽에 위치해 있구나, 몇 개가 있구나, 어떤 모양이구나까지 시각화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을 좀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땡땡땡 즉 본인이 지원한 파주 아울렛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객 휴게실이 부족하니까 지금 경쟁사들은 이렇게 잘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부족하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제안하기 전에 얘기하는 전제의 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문조사를 다시 활용합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몇 개가 부족하니까 몇 개를 제안합니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설문조사의 내용을 함으로써 플러스 알파의 조금 더 튼튼한 내용의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설문조사를 했대요. 남녀 고객 휴식 공간 이용 현황을 살펴봤더니 남자들은 어디서 쉬는가 하고 남성들한테 설문조사를 던졌더니 남자들은 거의 벤치에서 쉰다고 합니다. 여성 고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커피숍에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휴식 공간에 대한 고객 인식 현황.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방문하신 이 아울렛은 휴식 공간이 많다고 보세요? 충분하다고 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충분하지 않다가 88%. 즉 이것은 우리가 휴식 공간을 조금 더 확충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충분한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남자들은 거의 다 벤치에서 쉬고 있고 여자들은 카페에서 쉬고 있으니까 이들을 최대한 모아줄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88%가 휴식 공간의 부족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내 고객 휴게실을 마련하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마련하자라고 제안을 할 거냐면 역시 시각화시켜서 보여주는 게 좋겠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백화점의 고객 휴게실이 이 정도 수준이거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안마의자, 정수기, 유모차 주차장, 또 프리 와이파이. 남성들 같은 경우에 거의 벤치에 앉아서 게임을 한다고 해서 와이파이 존이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시각화시킬 수 없다면 도면으로라도 그래서 각각엔 무엇이 배치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디테일한 이런 설정이라도 얘기해 주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글이 아닌 그림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사실 이런 정량적인 자료들은 어떤 그림보다는 글씨가 되게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림으로 표현해서 보는 사람이 알기 쉽게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 보세요. 실제 이 친구가 도면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안마의자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저런 걸 하나하나 다 따와서 그냥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디테일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했다고 보면은 면접관들이 보기엔 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구나. 야 좀 대단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겠죠. 이제는 다시 한번 써머리를 해주는 것이죠.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비자들은 멀다고 오진 않습니다. 멀다고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교회형 아울렛에 오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브랜드와 부대 시설이거든요. 브랜드 같은 경우엔 그래서 키 테넌트를 만들면 돼요. 그것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명품 브랜드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소비 트렌드로 보았을 때는 라이프 스타일 존을 강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들은요. 부대 시설, 특히나 휴게 시설에 대한 그런 니즈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킴으로써 입지상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우리 아울렛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론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자. 그렇다면은 입지상의 불리함, 즉 우리가 정말로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 세 가지를 갖춰 놓는다면 소비자들은, 고객들은 찾아올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물론 이 친구와 같이 만들어 나가고 수정하고 했지만 저는 이 PPT를 최종적으로 딱 갖고 온 걸 보고요. 정말 별 5개 중에 4개를 줄 정도로 아주 완성도가 뛰어났습니다. 딱 봤을 때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글은 짧게 나가고 시각화함으로써 보는 사람이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죠? 설문조사의 힘이었잖아요. 즉 제가 직접 발로 뛰었더니 지금의 고객들은, 소비자들은 이러한 의견을 주더라고요 라고 하는 그러한 현재 살아있는 그런 메시지를 현업 담당자들에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요. 이 친구 고민의 포인트,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보다 깊은 식견, 본인이 직접 설문조사를 했죠. 그 다음에 신문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전문 잡지를 찾아서 본인의 그 논리에 대한 답변에 대한 그런 근거를 더욱더 튼튼히 할 수 있었죠. 사전과제 PT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성이라 그랬죠. 이 친구 내용의 성이 있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장식의 성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느껴지면 되는 겁니다. 즉 면접관이 판단할 때는요. 이 내용, 야 정말로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브랜드 보고 와? 그럼 뭐 구찌 넣고 프라다 넣으면 정말 올 거야?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이 답을 내게 된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아 그래요? 혹시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혹시 고객들이 다른 브랜드를 선호하진 않았나요? 다른 어떤 부대 시설을 얘기하진 않았나요? 즉 이 친구가 만들어 놓은 그 구조 안에서 모든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면접관들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적으로, 장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의를 보인다면 면접관도 거기에 호응을 해줍니다. 정말로 딴지를 거는 목적이 아니라면 다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정량형, 바로 당일 PT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PT의 형태일 거예요.
자, 당일 과제 PT, 당일 과제 PT의 문제는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데 전략을 세우는 부분도 있고 회사 발전 방향도 있고 회사 기여 방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를 해봐라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 지원 분야 강점, 경쟁력 강화 방안, 해외 진출 방안 등 가장 많은 부분은 결국적으로 여러분들 어떠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마케팅 방안이라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럼 그런 과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한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여긴 장식보다는요. 어떻게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하나하나의 논리성, 즉 하나하나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논리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빨리 떠올리세요. 그 다음에 빨리 무엇을 해라? 논리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구조를 짜는 것입니다. 고민의 포인트. 첫 번째, 솔루션 도출은 전공 지식. 아마 이공계 친구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받게 될 형태인데 그때 빨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생각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명확하고 깔끔해야 돼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다 판서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시간은 짧게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말만 딱딱딱 볼 수 있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구조 짜기의 틀. 선생님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조를 짤 수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신문 기사를 봤어요. 오늘자 기사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가서 설득할 수 있게 청와대에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설득하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서 설득하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구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설득의 구조예요. 자, 여러분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일자리 추경이 첫 번째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그 예산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걸 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최대한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구조죠. 왜 이것이 필요한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렇다면 그 효과는 무엇인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의 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일 과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전략 세우기가 될 거고요. 이 전략 세우기에서 여러분들 이 표는 여러분들이 꼭 캡처를 하나 해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정량 즉 당일 PT의 문제 형태가 거의 5가지일 겁니다. 6가지 정도가 될 텐데 고객 조사, 문제 해결, 전략 수립, 고객 제안, 신규 사업, 뭐 벤치마킹 등인데 가장 많은 부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안까지는 제시를 잘하는데 마지막에 무엇? 기대 효과까지를 얘기를 해주면 상당히 좋아요. 회사에서도 품위서를 쓸 때 가장 마지막 항목에는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까지 꼭 언급을 해주라고 하거든요. 즉 기대 효과까지 넣어주면 여러분들의 답변이 훨씬 더 탄탄해지니까 기대 효과까지 나는 꼭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론에는 내가 파악한 문제 발생의 원인, 이게 전제라고 놓고 보면 본론에는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방안 시리즈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결론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효과까지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예상 문제를 하나 뽑았어요. 자, 성공 취업 X 파일에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딱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고민의 포인트는요. 프로그램의 먼저 특징을 정리해야 되겠죠. 수학 분석,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수학 분석을 통해서 성공 취업 X파일의 강점, 약점, 그다음 위협, 기회 요인들을 빨리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시청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요인을 최대한 접목시켜야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1번과 2번의 내용을 결합해서, 즉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해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 구조를 짜놓으면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서로는 성공 취업 X파일의 현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특장점은 어떤 것이 있다. 그다음 프로그램의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빨리 정리를 내려야 돼요. 본론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가장 중요하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가 성공 취업 X파일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갖다 쓰면 되겠죠. 아니면 취업 전문가들이나 취업 교수님들이 봤을 때 이 프로그램에 어떤 대안점도 나올 수 있겠죠. 세 번째, 매체 전문가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어지는 프로그램이니까 방송의 매체에 대한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해 주는 것. 그다음에 아니면 시청자의 입장에서 나온 대안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전 과제로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1, 2, 3, 4를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1, 2, 3을 평소에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4번만 가지고 특히 여러분의 주관적인 시각에서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일 PT 면접은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면 바로 기존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고민이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이라고 한다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하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런 1, 2, 3, 4에 대해서 답변이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죠. 하지만 그런 데 고민이 없다면 여기서 보듯이 여러분들은 4번의 입장에서밖에 답변을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전공 과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최대한 끄집어내어서 여러분들이 답변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뭐겠어요? 이번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방안을 제시하고요. 그게 관련된 기대 효과. 그래서 결국에 세상에 없던 취업 프로그램 방송을 만들어내서 궁극적으로 대안 제시를 통해서 니즈를 충족시켜서 시청률을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지에다가 만들어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질문거리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리한 질문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유리한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거리도 배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면접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취업 전문가, 취업 강사들한테 또 주어질 수 있는 질문이죠. 제가 이 질문을 받았다면 저의 고민의 포인트는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를 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야 친구들이 붙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서론에는 제가 봤을 때 면접에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필이 부족하거나 어필이 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필이 부족한 경우에 세 가지, 그 다음에 어필이 과하는 이유 두 가지를 일단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본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내용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꾸준하게 연습해야 된다. 그다음에 적절한 이미지를 구축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CEO 과정이 되겠죠. 즉, 이 과정을 통하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잘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기대 효과죠? 기대 효과는 뭐겠어요? 성공적으로 여러분들 면접 합격할 수 있습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이 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론과 본론과 결론 최대한 3단 구성으로 깔끔하게 가고요. 각각의 내용들을 집어넣고 또 역시 마지막에 질문거리를 체크해서 다양한 질문을 받되 나에게 유리한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일 과제 PT는 지식과 논리성이에요. 최대한 이 문제를 받았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빨리빨리 뽑아내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빨리 구조를 짜세요. 왜 필요한지,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이 3단 구성을 빨리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면접장 가셔서도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PT 면접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전 PT 2가지, 정성형, 자기소개형, 그 다음에 정량형, 어떠어떠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그 다음에 당일 PT의 정량형, 여기도 역시 무엇을 제시하시오. 이러한 PT 면접을 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PT 면접, 저만이 드릴 수 있는 PT 면접 어떤 팁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카드 뉴스를 봐라. 여러분들 PT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카드 뉴스를 보면서 글로 된 뉴스를 보면서 이미지를 생각하시고요. 이미지를 보면서 이미지는 내가 나중에 응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캡처도 많이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논리적인 구조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설득해야 되고 정보를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논리가 어떤지, 그다음에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예요. PT 면접 아무리 잘 만들어 놔봤자 여러분들이 연습하지 않으면 정말 소용이 없고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면접 스터디를 구성해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이 면접, PT 면접은요.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서 자기소개도 좋아요.
지원 동기도 좋아요. 어떠한 주제도 좋으니까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셔서 떠는 게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PT 면접을 대비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코너 속의 코너 취신남, 취준생에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코너입니다. 자, 오늘 기사를 한번 볼게요. 오늘 기사도 역시 처음에 유통업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상반기 공치가 끝났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그 그룹이 현대백화점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 신문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백화점에 관련된 기사고요.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화점의 최근 이슈 무엇일까요? 백화점을 지원하신 여러분들이라면 바로 알 수 있겠죠. 바로 중국 고객이 감소했다. 역시 사드발 중국 보복으로 인해서 중국 고객들이 굉장히 감소함으로써 타겟, 그 목표로 했던 그 매출 타겟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양한 고객이 오게 하려면, 즉 중국인 고객한테만 우리가 기대지 않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퀘스천을 가질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답으로 쇼핑 회화 사전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매경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2017년 5월 1일자 기사고요. 외국인용의 쇼핑 회화 사전을 만든 백화점이라고 해서 현대백화점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쇼핑 회화 사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어서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등 다른 국적 관광객을 붙잡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의 번역 애플리케이션에 팝하고 한번 써보셨나요? 저도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요. 현대백화점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9개 항목에 460개 응대 멘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런 멘트들은 아니겠죠. 어떠한 멘트들이 각각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도 있고요.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굉장히 다양한 국가어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서비스를 통해서 현대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현지어로 된 쇼핑을 안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가시면 어떻습니까? 막 바디랭귀지 써가면서 그냥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을 하는,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에게도 그러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보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채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 쇼핑 회화 사전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외국인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매장별로 AI, 인공지능 통역 도우미가 있는 셈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얘기해 준다고 해요. 이런 스타일이 요즘 한국에서 유행입니다. 비행기에 가지고 타신다면 상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포장해 드릴까요? 어느 호텔에 묵고 계세요? 저희가 퀵 서비스로 보내드릴게요.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정말 이 사람들한테 딱딱 필요한 내용들을 현지어로 얘기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되게 재밌겠죠. 그 다음에 이 음식에는 돼지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미국 사이즈로 6입니다 등 국가별 고객 특성을 고려한 안내 멘트까지도 굉장히 세심하죠. 즉 이거는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돌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들을 각각의 말들로 변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관광객 응대 메뉴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븐럭 카지노는 후문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도심공항은 후문으로 나가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등 이 현대백화점 각 매장에 특성화된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도 역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 관광객과 판매사원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서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고요. 백화점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서 응대 멘트를 구성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판매사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좀 기발한 생각인 것 같고요. 인건비도 크게 늘리지 않고 인건비도 절감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백화점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하반기 때 다른 백화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이런 전략에 대해서 그렇다면 쇼핑 회화 사전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를 하시는데 또 답변하시는데 자소서 작성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업에 관련된 기사예요. 이 기사는요. 바로 카드사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카드사. 가장 카드사의 기본적인 핵심 이슈는 무엇일까요?
카드사의 가장 핵심 이슈는 카드 발급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 같은 경우에 카드 발급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늘었는데 요즘에 카드 발급 받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갖고 있는 카드를 잘라내는 그러한 현실이 되는 세상인데, 그렇다면 카드사 입장에서 그렇다면 카드 발급을 안 늘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카드 발급을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카드 신규 발급을 늘릴 수 있을까? 그 대답을요, 바로 똑똑하고 젊어진 백화점 카드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자, 2017년 5월 12일자 매경에 나온 그런 기사입니다. 똑똑하고 젊어진 백화점 카드 한 달 새 가입자가 10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백화점 매출이 연간 3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세계 백화점이 신한카드와 손잡고 제휴카드를 내놨는데 가입자가 10만 명이나 돌파했다고 합니다. 즉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역량,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신한카드는 어떤 식으로 기사를 많이 내냐면 자기네 그 신한카드에서는 빅데이터 역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소비자들한테, 고객들에게 맞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를 굉장히 많이 어필하고 있어요. 즉 그러한 빅데이터 역량 및 국내 금융업과 유통업을 선도하는 두 기업이 모았다, 두 기업이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를 좀 두고 있고요. 카드업계에서는 백화점 제휴카드 시장은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백화점 내려가도 카드 발급 안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10만 장 이상이 나갔냐는 것이죠. 자, 약 6개월 동안 상품 개발 과정에서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역량을 활용해 백화점 이용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신세계 신한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예측해서 서비스에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가면요, 다 본인만의 라이프 스타일, 소비 습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서비스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다 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화점 멤버십 카드의 장점을 누리면서 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고객들을 공략한 것이죠. 두 가지 카드를 한 장의 카드에 넣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세계 백화점에 입점한 영화관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10,000원 이상 결제를 한다. 그렇다면 3,000원짜리 영화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2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빅데이터를 돌려봤더니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렇게 쇼핑한 사람들은 보통 주말에 쇼핑한 사람들은 어디를 간다? 극장을 가니까 극장에 또 갈 수 있게끔 할인 쿠폰을 제공하자라고 해서 맞춤별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입 고객 중에 44%가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나서 50대 이상 중년 고객들이 주로 사용하던 백화점 카드의 젊은 고객들까지도 끌어당기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민감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필요한 것들 이렇게 알았지? 라고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재정의했다. 그 다음에 세분화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느 포화가 된 시장이라 하더라도 빅데이터를 돌려서 각각에 맞는 세분화된 그러한 마케팅을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은 다시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군별로 3종류의 카드 상품을 내놔서 VIP층부터 대중 고객까지 전 고객층을 흡수한 것도 성공 요인 중에 하나라고 신한카드는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사의 신세계 백화점 이용 고객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했고요. 또한 더욱보다 세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신세계 백화점 전국 13개점의 고객 유형을 빅데이터로 분류해서 점포별 특성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즉 보다 더욱더 세분화된 그런 카드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고 나올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또한 신세계 백화점 하남점의 경우에는요, 신세계 백화점 하남점이 있잖아요. 이곳이 레저하는 곳에 되게 가깝잖아요. 그래서 레저와 여행 수요를 감안한 고객 혜택을 제공한다는 그런 전략도 세웠다고 합니다. 또 인근 고객층의 로열티를 높이기 위한 지역 로컬 가맹점 할인 제휴까지도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한금융그룹의 우수 고객을 또한 신세계 백화점의 어떤 쪽 VIP 고객으로 유도하는 VIP 수합 전략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즉 양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양사 둘 다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전략을 짠다라고 하는데 그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 여러분들 또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다고 한다면 신규 발급을 늘리기 위한 그렇다면 또 다른 또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케이스를 바탕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른 마케팅 전략. 아마 유통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 빅데이터를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한카드가 이렇게 각각의 맞춤별 전략을 수립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속한 산업군 내에 빅데이터를 접목해서 어떠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지를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거고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사례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례를 찾아놓고 충분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빅데이터에 관련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와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떤 기사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광고가 가진 가장 큰 약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고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은 너무 넓어요. 즉, 세분화된 광고가 되지 않고 너무 넓은 소구 대상이다. 그렇게 해서 개개인에게 할 수 있는 맞춤 광고는 없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 가질 수 있죠. 그거에 대한 답을요. 챗봇이 열어준 1대1 광고 시장이다라고 하는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K뉴스 매경입니다. 2017년 4월 28일 날 나왔던 챗봇과 속닥속닥 1대1 맞춤형 광고 시대 열린다라고 하는 기사고요. 광고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항공권, 호텔 예약, 여행 상품 구입, 고객 상담을 챗봇으로 연결해서 언제 어디서든 대화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챗봇 시대에 광고는 과연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기사인데요. 챗봇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에게 맞는, 즉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가장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챗봇이 가진 가장 큰 장점, 강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TV, 라디오, 인터넷 광고에 비해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말을 잘 듣는 게 뭐예요? 야, 그거 좋다더라. 진짜 좋던데? 댓글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전 추천을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챗봇이 바로 이런 구전 추천 방식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챗봇이 한다면 진정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질 것이고요. 수동적으로 영화 트레일러 영상을 볼 때의 반응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토피아의 주인공 주디 홉스봇을 넣어서 사람들과 대화를 이끄니까 소비자들이 더욱더 원활하게 그 대화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즉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엇입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마케팅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요. 챗봇도 그러한 도구로 하나 쓰일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챗봇을 활용하면 마케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한 예로 세포라가 킥 메시징 앱에 론칭한 챗봇이 있는데요. 이것은 10대들과 미용에 대한 팁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눈, 피부, 머리, 손톱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그것에 관련돼 있는 관심 있는 분야를 묻고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에 맞춰서 관련된 팁들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즉 챗봇은 1대1 마케팅에 가장 훌륭하게 그다음에 1대1 광고에 가장 훌륭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그런 기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브랜드의 진정한 개성까지도 부여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멕시칸 음식 체인 타코벨에는 타코봇이라고 하는 그런 챗봇이 있나 봐요. 이곳은 추천이랑 주문을 원래 소화하려고 만들어 놓은 로봇인데 타코벨의 밑에 있는 개성까지 전달하는데 즉 타코벨을 생각했을 때의 그 이미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플러스 알파의 효과까지도 챗봇은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여러분들한테 퀘스천을 좀 드린다면요. 그렇다면 한국 유통업체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유통업에는 4차 산업혁명과 가장 활발하게 연결되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챗봇을 연결시킨 사례는 없는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한국에 또 접목시킬 수 없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에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사를 좀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매일 신문 보시고 또 이런 강의 보시면서요. 여러분들 면접에 필요한 지식들 많이 얻어가시고 인사이트 얻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성공 취업하시는데 큰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ld myself to take it slow, wait and see where this would go.